안녕하세요, 가치화입니다. 9월 5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오전장에는 그나마 조금 올라가주는 흐름이었다면 오후장에는 계속 외국인의 순매도와 함께 되려 어제 저점을 이탈하면서 2500포인트 중반까지 밀렸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마이너스 0.2%로 마무리되었지만 이게 고점에서 저점까지 연결해보면 거의 2%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좋지 않았던 시장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이었고 오늘 0.8%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도 하이닉스는 3% 가까운 반등이 나왔다면 삼성전자는 7만원을 이탈하면서 오늘도 1.4%의 약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선방을 했었던 2차원지 관련주 있죠. 특히 배터리 셀기업 쪽의 흐름은 좋았었고요. 금융주의 흐름도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또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별다른 특징적인 종목 없이 오늘은 많은 종목들이 파란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5,800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오랜만에 1,2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비록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규모 자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소폭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연기금은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양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은 어제를 제외하고 2주 연속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LS엘렉트릭, LG전자, 유한양행,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기아, 한국전력, SK텔레콤, LG전자, 강원랜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 증시 한 차례 급락이 있었고 사실 어젯밤에도 조금은 걱정이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조금은 선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3%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1%, 다우지수는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오늘의 시장 흐름을 두고 급락장이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보기에는 다소 섣부른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등장에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하락 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때문에 지금은 직전 저점을 정말로 깨고 내려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위에서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지표 발표가 있죠. 그 이벤트를 소화하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지 약간의 관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추세가 바뀌었다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꺾였단 말이죠. 그럼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것이 하락 추세의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방향을 바꿔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것도 또 추세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들을 예측하기 전에 지금은 이번 주 금요일날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필히 그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차례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해도 긍정적으로 보지 말자고 말씀드리겠고, 또 오늘 코스피의 흐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잖아요. 오전장은 갭상승으로 출발했었고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이 1% 이상의 상승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이 되니까 힘이 빠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본다면 이런 흐름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모멘텀과 재료가 부재한 시점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연 시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기대감과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신다면 지금은 딱히 그런 재료보다는 오히려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재료들이 더 많은 시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고용지표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일반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나 설날을 앞두었을 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죠. 앞서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을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지금 시점부터 있고, 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금투세 문제, 그것도 수급이 많이 붙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너무 크게 휘두르지 마시고요. 여러가지 데이터를 조금 더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곰곰이 시장을 내다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시장에서 선방하는 업종을 꼽아본다면 2차전지 관련주가 그나마 가장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2%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삼성 SDI도 비록 상승폭이 조금은 축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기업들이 그나마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기대를 했었던 업종이 있죠. 제약 바이오 업종. 그쪽은 생각보다 조금은 힘에 붙이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 쪽은 제가 이번 달은 조금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이런 기사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앞서서 9월 말쯤이었죠. 그때 중국의 바이오 기업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생물보안법이 표결될 예정이었고,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이게 한 2주 정도 앞당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서 13일까지, 정확하게 다음 주 사이가 되겠죠. 그때 패스트 트랙으로 표결해질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바이오주가 선제적으로 기대감이 많이 꺼지면서 특히 CMO 기업 위주로 주가가 조금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9월 말까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다면 아무리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해도 9월 중순까지는 기대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음 주에 표결이 시작이 된다면 오히려 기대감보다는 생각보다 날짜가 임박했구나 이런 생각과 함께 충분히 물량들이 조금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이런 시각들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고요. 또 특히 중국의 바이오 기업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것은 주로 CMO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또는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반사 이익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재료 소멸 시점이 조금은 당겨지면서 조금은 바라보는 관점을 수정해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배터리 셀 기업들 2차전지 관련주죠. 그쪽은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이 전날에 좋지 못한 시장에서 테슬라의 4% 급등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판매가 호조세를 보여주었고, 그런 부분이 테슬라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것은 2차전지는 절대적으로 개별적인 재료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전기차의 업황이 언제쯤에 돌아설 수 있는지 글로벌 시각으로 이 업종을 바라봐야 되고, 그 관점 중에 하나로서는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내수가 굉장히 좋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중국의 판매량이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됐고, 또 지금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이 제가 바라봤던 것은 2차전지와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바이오 업종이 생각보다 시세가 많이 분출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 수급은 2차전지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가능성으로도 작용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나마 가장 잘 버텨주고 있는 배터리 셀 기업들 2차전지 쪽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들 있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받쳐주는지 그런 부분도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 폭락이 한번 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새벽에는 주가가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어제 시간에서 크게 급락이 나왔던 것은 미국 법무부에서 반독점 조사를 위해서 엔비디아의 소환장을 보냈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때문에 시간에서 한 차례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측에서 소환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표했고, 어떤 게 진실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반도체 주가가 빠지는 것은 이런 내용은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다음 분기에도 실적은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눈으로 찍히는 이 실적이 아니고요. 과거의 실적보다 다음 분기의 실적이 얼마나 크게 증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훨씬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빠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비교적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 구간의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만큼 실적은 과거 데이터에 불과하고, 그것보다는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다음 분기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주가의 상승에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하지만 반도체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 흐름을 조금은 돌릴 수 있는 재료는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애플의 신작 AI 폰, 그게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올 수가 있고, 또 교체 주기와 맞물리면서 역대급 판매량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판매량을 통해서 다시 한번 AI 쪽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고, 또 이게 다음 분기의 실적 기대감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반도체 쪽은 애플의 AI의 신작폰, 앞으로는 그 일정과 판매량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일봉상의 차트를 보더라도 매수 버튼을 누르기에 굉장히 부정적인 차트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섣불리 대응을 하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재료와 이벤트 있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투자의 시점을 잡아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